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16년 지방직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수준이 나름대로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좀 낮다라고 이번 시험은 좀 평가를 할 때 약간 좀 평이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생각이 좀 되지만 이상하게 요즘 좀 트렌드 자체가 뭔가 말 꼬아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인물 바꿔내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정확하게 개념 좀 안 잡히면은 내용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점수가 한 70점대에서 이제 8점대 한 요 정도 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가 조금 잘 갖춰지면서 용어 정리까지 좀 잘 되신 분들은 한 90점대 이상으로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왔고, 그리고 좀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역시 많이 좀 출제되어서 많은 댓글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풀이 한번 해 나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또 뭔지 한번 같이 설명하면서 배워 나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풀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같은 이런 문제는 바로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건 완전 문제 주는 문제니까. 그죠? 이 토기, 팽이, 밑이 뾰족 이런 얘기를 하면 신석기 시대 때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계되는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건 청동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문서 상당히 또 정리 많이 좀 했었는데 이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대.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우리가 좀 볼 때 통일신라 시대 때 이게 이제 경덕왕 때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좀 하나 해두시고, 자, 그럼 통일신라 시대 때 경덕왕 때 이후에 그런 전후에 어떤 모습이 좀 있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요런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건 그냥 던져주는 거고 요걸로 이제 우리가 비교 분석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1번에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이 관료전이라는 용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 노급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 없애고, 이제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이제 노급 없애죠? 자, 그 다음에 또 시급은 제한한다. 하나 더 약간 좀 어려운 말 쓴다라고 한다면 이 녹봉 개념에 세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급한다. 이런 내용도 하나, 세조 지급, 요게 바로 이제 녹봉 개념의 이런 것들 또 이제 지급을 좀 해줍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신문왕 때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전을 지급했다. 그렇죠. 요 내용이 바로 또 이제 성덕왕 때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번은 시기상으로 볼 때 비슷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한번 보니까 인구는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서 6등급. 나이는 6등급인데 이거 말고 우리 한 집의 노동력 크기는 한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데 이제 식구, 그죠? 네, 그래서 식구. 한 집의 노동력 크기는 9등급으로 매겼다. 요거 하나 기억 좀 해둡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전국을 구주, 오소경 이렇게 좀 나누는 시기가 바로 이제 신문왕 때 이후로 이런 모습이 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군과 현은 지방관을 파견했다. 요것도 맞는 말인데 4번에 이제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전식과, 그럼 이건 전지와 시지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논밭 요거 함께 임야 요런 거를 준다. 요거 이제 고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금방 2번 요런 것들도 6등급하고 9등급 요거를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요런 내용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죠. 정답물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려 시기에 뭐는, 그렇죠. 우리 요거 많이 했죠. 고려 시대 때 금, 은, 구리, 쇠, 광산 채취하거나 아니면은 도자기, 종이, 차 등의 특정 물품을 생산해서 그래서 국가의 공물로 바쳤다. 이 얘기 나오는 거는 소였습니다. 그죠? 향부곡소 중에서 소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생강 이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좀 좋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1번 군현민과 같은 양인이지만, 그렇죠. 양인이죠. 하지만 사회적 차별받았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내는 세금의 양도 좀 많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세금의 양이 많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 형제난 이런 것들 같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죄를 지으면은 형벌로 귀향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건데 요거는 좀 그 당시 위에 있는 그런 좀 직권 세력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보니까 지방 호족 출신으로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해야 돼요. 이런 건 향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4번에 재산후, 그렇죠. 이런 내용은 바로 천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먼저 갑과 을에 대한 대화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니까 호에 부과했던 곡물을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호에 부과했던 곡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토지에 뭔가 부과를 했는데 곡물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내용은 대동법에 대한 그런 내용인 거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대가와 거족이 불만을 가져 원망을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심히 걱정스럽군. 부자는 토지 소유에 비례해서 많은 액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게 볼 때 불평하지만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건 대동법에 대한 내용이고, 대동법은 원래 이름이 선해법이었어요. 그죠? 선해법. 그러니까 해를 베풀다 이런 개념이니까 관계된 관청 이름 선해청 기억하시고, 자,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광해군 때 시작을 했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출발했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강원도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전라도하고 충청도 지역, 그 다음에 나중에 경상도,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결국 황해도가 제일 마지막에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십니다. 황해도. 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또 시기상으로 약 100여 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토지 결수에 매겨버리니까 이런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숙종 때 가서 거의 전국적으로 이제 인유지역 제외하고 이런 게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그럼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줄였다. 이게 이제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영조 때 나오는 균역법. 자, 3번에 보니까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곡.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균역법이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결당 미국 4두. 이 전세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영정법이라 볼 수 있겠죠. 영정법은 요거는 인조 때 와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니까 조세 공납역 중에서 공납에 대한 대동법에 대한 얘기가 제일 좀 많이 기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잘 좀 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보니까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정부는 다음에 의해서 농지를 매수하고 다음에 농지는 정부에 기소한다. 자, 쭉 한번 보니까 이게 토지조사 사업인가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가구당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게 힌트가 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정부가 매수를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매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분명히 이거는 1949년에 6월 달에 제정이 되었지만 실시되는 거는 1950년 3월 달에 실시가 되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농지개혁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50년 3월부터 해가지고 실시가 쭉 돼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6.25가 터졌죠. 6.25 전쟁이 좀 터지게 돼서 이걸로 인해서 좀 중단이 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57년 가서 이게 완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됐다. 이 협동농장이 이제 나름대로 국가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유화 개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내용은 바로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3번에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보니까 이 농지개혁법의 특징은요, 바로 개인이 뭔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개념을 뭐라고 불렀느냐고 하면 이 당시에 경자유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법칙에 의해서 자영농을 확대시키고 이런 내용이니까 소작을 좀 금지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그죠? 이게 수확물의 그의 수확량의 약 150% 요거를 5년 동안 분할을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파는 사람에게는 지가증권 이런 것들을 좀 발급을 해서 현금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이게 현금화 되는데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또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땅 많이 가졌던 사람들을
그런 토지를 많이 가진 그런 지주 개념에서 지주에서 산업자본가로 이걸로 좀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도 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걸 하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농지개혁과 관계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내용에서 이런 내용 좀 말씀 좀 많이 드렸으니까 이해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셨어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가급적 이제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들은 기출도가 매우 높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이런 걸 한번 좀 잘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순서를 한번 있는 거 이걸 한번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살수 이런 표현 좀 나왔죠. 살수 대첩이 연도상으로 612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못 외우신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고구려가 망하기 전쯤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요게 7세기 초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거 하기 12년 전에 나왔던 게 바로 600년에 신집 5권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뒤에 나중에 645년이 되면은 거기 뒤에 가서 안시성 싸움 이런 게 좀 나온다라고 하는 거, 당나라하고 싸우는 거. 그래서 알고 계시면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요게 바로 538년에 있었던 성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성왕하고 진흥왕과 한강 유역을 빼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진흥왕이 돌려주지 않죠. 그렇게 되면서 관산성 전투에서 554년에 결국 성왕이 죽는다. 이런 내용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에 율령을 반포해서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 내용은 바로 법흥왕 때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점으로 치면 520년인데 요거까지 안 외우시더라도 분명히 지증왕이 처음에 왕을 하다가 지증왕이 5세기 초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지증왕에서 법흥왕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생각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율령 반포 요거 나오면서 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2차돈의 순교 이런 것들도 이 법흥왕 때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볼까요?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이 내용도 562년에 진흥왕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연도까지는 좀 모른다라고 해도 이거 진흥왕 때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연도를 제가 이렇게 좀 나타냈지만은 연도를 몰랐다라고 해도 분명히 이 내용은 우리가 7세기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분명히 성왕이 초창기에 이런 형태를 좀 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520년 요게 이제 법흥왕이니까 요게 먼저가 와야 되겠죠. 그죠?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진흥왕이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대가야가 또 백제 쪽에 힘을 좀 실어줬었죠. 그래서 성왕 쪽에 붙었었는데 옛날에 그죠? 그런 게 괘씸하게 좀 남아있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순서 잡기 문제는 기출도가 매우 높으니까 하나하나 눈여겨서 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디귿이네요. 그죠? 디귿 다음에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기억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6번 같은 문제가 많은 직렬들에는 항상 꼭 나온다. 삼국시대 때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세기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대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 문제. 자, 밑줄 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주전도감에서 이런 기구 이름 나왔네요. 주전도감. 그럼 주전도감은 요거를 이제 의천이 송나라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만듭시다 형님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숙종 때 가가지고 화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유익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병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바로 활구 이렇게 좀 불렸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을 물어봤는데 숙종 이렇게 얘기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화폐와 관계된 거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서 우리 해동 들어가는 용어라든지 사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병 이게 활구였죠. 요거 함께 숙종 때 만들어졌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더 별무반 요게 있었죠. 별무반을 만들어서 나중에 동북구성 또 축조할 때는 또 그 다음 왕인 예종이거든요. 그래서 숙종은 재위 기간에 10년 정도가 딱 됩니다.
1095년 정도부터 해가지고요. 거의 한 10년 상간. 그러니까 시기로 좀 치면은 1105년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한 10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인데 요거까지는 모르셨다라고 해도 이 숙종 때 만들어진 이제 별무반.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1107년 정도 가가지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죠. 그러니까 동북 구성을 축조할 때는 요거 예종 때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다가 1115년 요때 가가지고 이제 금이 건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1번 한번 볼까요?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했다. 그럼 12목 최초로 지방관 파견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하는 거는 성종 때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여진정벌을 위해서 윤관이거는 그렇죠. 별무반을 설치했다. 그렇죠. 요 얘기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사신관과 기인제도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거는 요거는 태조 왕건 때였죠. 자, 그럼 4번에 과거제도 시행 그렇죠. 그럼 광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개념, 이제 화폐와 관계된 그런 내용과 함께 우리 이 의천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네모 안에 든 걸 한번 자세히 보니까 제일 큰 힌트가 뭔가요? 여러분들 좀 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힌트는 요거죠.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 요 말이 제일 큰 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도노. 먼저 깨치고 나서 점진적인 수행을 한다. 요게 내용이 되겠죠? 도노 점수. 자, 그럼 우리 배울 때 정돈 배웠습니다. 그죠? 정의 쌍수하고 도노 점수. 그래서 정돈 이런 얘기 나오면 진울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런 걸 좀 배웠었죠? 진울하면은 우리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좀 통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좀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진울하면은 또 수선사결사 이런 용어가 좀 나와야 되겠죠? 보조국사, 진울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으시겠습니다. 네, 1번에 국청사를 창건하고, 예, 오타네요, 그죠?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했다. 그럼 요 얘기는 의천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그죠? 자, 그다음 부석사 창건, 화엄사상 요거 나오는 거는 의상에 대한 내용이죠. 부석사, 봉정사 요리는 좀 기억하시고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수선사계 그렇죠. 요게 정답이네요. 자, 그다음에 10문화쟁론 화쟁 싸우지 말자 이런 말이 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원효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물어봤는데 속대전을 편찬해서 그렇죠. 힌트 바로 나왔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속대전 이런 것들이라든지 사형수에 대한 이제 삼심법, 삼심제, 자,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태종 때 만들어졌던 거를 부활했다. 이런 얘기 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 왕은 분명히 우리가 영조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면 신해 통공 얘기 나오면 1791년에 있었던 금난정권, 난전을 금지시키는 권리. 금난정권을 철폐했다.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건 정조에 대한 이런 내용이었고 상공업이 발달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거였죠. 삼정이정청 설치했다. 이건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 이후에 이런 형태를 암행어사 파견하고 같이 정복했지만 별로 잘 안 됐다. 이런 내용 배웠고 붕당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원을 대폭 정리했는데 이 대폭 정리하는 거를 나중에 47곡계로 정리했다. 이런 말 나오면 흥선대원군이고 그 다음에 대폭 정리했다. 한 600여 개에서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좀 정리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영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이런 이름을 좀 기억을 좀 하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환곡제를 면민이 공동출제해서 운영한 사창제로 전환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사창제가 원래 문종 때 처음 나왔지만 이걸로 나중에 환곡을 바꾸는 이런 전환을 완전 좀 시키는 그런 내용은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고종 때 가가지고 요런 환곡의 문란함을 바로잡기 위해 사창을 활용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을 물어봤습니다. 자, 법령 문제가 이제 요거는 어떤 법령인지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 태형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나와 있네요. 그죠? 태형, 얘가 태형에 대한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렇죠. 요게 1912년에 나왔던 조선 태형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볼기짝 때리고 이런 거죠. 거의 한 16세에서 60세 남자들 대상으로 좀 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요게 바로 10년대 때 무단 통치 기간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회사령이 만들어진 건 1910년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공포할 때니까 요거랑 시기가 좀 다르고요. 자, 이번에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경의선이 1906년에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1899년에 요때 이제 경인선이 만들어지죠. 경인선이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1905년에 가가지고 요때 가서 이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게 그게 경부선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1906년에 4월 3일인데 날짜까지 몰라도 서울에서 의주까지 가는 이런 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1914년 되면 요때 이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호남선, 그 다음에 경원선,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통이 되는 그런 연도를 가지고 얘기를 쭉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전이니까 안 되겠네요. 동양적식 주식회사는 또 1908년에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바로 토지조사사업 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이제 연해주 지역에 만들어지는데 1914년에 만들어졌다가 이게 나중에 또 가서 이상설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했지만 결론 또 흐지부지 되는 그런 단체가 바로 또 대한광복군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이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4번밖에 되지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10년에, 요거는 6년에, 요건 8년이니까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행하다가 요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고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에 의거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요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게 분명히 우리 진성여왕 시기로 좀 치게 되면은 요때는 10세기 후반이 9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9세기 후반의 진성여왕 때 내용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뒤에 이제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왕에게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대 내용이니까 정답 1번이겠네요. 그죠? 지방에는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자, 그럼 이번에 신진사대부가 대두해서 권문 세력을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고려 말이고요. 그죠? 자, 그다음 삼정의 문란, 요게 나오는 특히 이제 세도 정치 기간 때 상당히 문란했죠. 조선 후기 때 내용이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는 194년에 실시가 되었던 요건 고국 천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고요. 자, 12번으로 한번 갑니다.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모년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나와 있네요. 그죠? 이모년 서울의 영군 이런 말이 좀 나와 있고, 오영을 이영으로 봉급을 못 받아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실제로 도봉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도봉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남들 월급 착복 요거에 대해서 좀 불만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막 얘기를 좀 했던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거 관계된 사람들 막 체포해가지고 막 처벌하고 이런 거 하니까 이모군란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푸는데 도봉소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요게 이모군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월급 착복했죠. 거의 한 13개월치 거의 착복을 했다가 그거 한 달치 줬는데 뜯어보니까 과자 사면은 질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질소 사면 우리 과자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래와 겨가 막 들어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 체포하고 뭐 좀 처벌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화가 확 나가지고 이제 이모군란이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이모군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1번 군대 예산에 반발한 군인들은 의병부대에 합류했다. 여기서 의병부대에 합류했다. 의병이라는 용어가 좀 나와 있고 군대 예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은 1907년에 있었던 정미의병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보국안민 제폭부민의 대의를 위해서 봉기할 것을 호소했다. 요건 이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3번에 서울의 하층민도 참여했고 정부 개화 정책 반대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바로 이모군란 때도 빈민들도 막 가담되고 일본은 쌀이 막 많이 들어가니까 쌀값 폭등하고 이런 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에 충의를 위해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유생들이 주동했다. 유생들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공사노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이런 말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아, 뭔가 신분제도를 없애는 이런 느낌, 그죠? 연자법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 자, 이 내용이 바로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보개혁에 대한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들은 좀 쉽다. 그죠? 자, 그러면은 1번에 중국 연호의 사용을 폐지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을 개국 기원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개국 기원이라고 할 말의 뜻은요. 조선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이거를 부터 해서 몇 년이냐 이런 내용을 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0몇 년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자, 요거 맞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독립협회 활동 영향을 독립협회는 만들어진 게 1896년이죠. 요거는 1894년이니까 요거는 시기상으로 요게 뒤에 나오네요. 그죠? 2번 틀렸고요. 군국기무처의 주도하에 이런 말이 좀 나왔으니까 이게 1차 가보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동학독민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래서 패정개혁안 12개조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나왔던 요건 이제 동학독민운동 할 때 문서죠. 요거 말고 또 하나 더는 14개조 정강. 14개 정강이라고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갑신정변 할 때 그때 내용이니까 이 두 가지를 일부 수용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1차 가보개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그죠?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빗줄 친 무덤 주인이 왕위에 있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1971년에 요때 배수로공사 하다가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어이구야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벽돌 무덤이 발견됐고 무덤 주인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마왕. 지석에 보니까 사마왕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왕이 누군지를 찾아보니 이 왕이 바로 무령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 이름은 바로 무령왕릉이고 요게 있던 곳은 충주 송산리 고분 요런 이름 좀 기억을 좀 해두십니다. 자, 중앙에 22관청을 두고 지방에는 5방을 설치했다. 요거는 바로 성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문제 푸는데 22개의 담로를 둬서 지방을 감시한다. 그런 얘기 좀 나오면 이 내용이 바로 무령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자, 활발한 대외 정복 전쟁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했다. 이 내용은 진흥왕 때 가서 나중에 대가야를 완전히 복속을 하죠. 요게 나오면서 이제 완전 가야를 정복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금강가야 정복한 거는 버풍왕 때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나제동맹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27년에 이 장수왕이 원래 수도였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433년에 이때 나제동맹이 체결됩니다. 그 나제동맹의 가장 큰 특징은 신라하고 백제하고 왕 이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여기서 신라는 율지왕, 백제 같은 경우는 비유왕이었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비눌 이렇게 얘기해요. 비누. 아, 여기 비누 선물 세트 줬다. 이렇게 좀 이름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다가 475년이 되면은 결국 위례성이 함락이 되죠. 한성이 함락이 되면서 요때 계로왕이 전사하죠. 그래서 이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한번 가서 493년에 요거에서 정확하게 딱 60년 지났죠.
그래서 한 갑자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93년 가가지고 이 나제 동맹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혼인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혼인 동맹하게 되는 대표적인 왕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동성왕이 되겠고요. 그럼 신라 같은 경우에는 소지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간에 소지왕의 친척이었던 이제 이벌찬 비지의 딸과 이벌찬 1등급 비지의 딸하고 동성화하고 혼인을 좀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혼인 동맹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한번 좀 봤네요. 자, 그러면 정답을 우리가 찾아보면 정답은 요거는 그렇죠. 4번에 대한 내용이지만 나머지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오부오방 할 때 그 오방이네요. 그죠? 육부오주 할 때 그 오방 설치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그가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고 한다면 조선사는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되었을 것이니 이것은 참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걸 발표한 사람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조선사 연구초 여기에 밝혔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 그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죠. 김부식. 그럼 김부식은 고려 인종 때 가가지고 만들었던 게 바로 삼국 사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삼국 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1번 성리학적 유교사관에 입각한 사략을 저술했다. 이 내용은 이재현이 나중에 이제 고려 말기에 쓰는 작품이 사략이 되어 있고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역사서 얘기 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삼국 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럼 3번에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한 그런 역사서를 저술했다. 뭐 이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삼국 유사라든지 제왕운기라든지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 4번에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신 동명왕편을 저술했다. 이런 얘기는 바로 동명왕편이니까 이거 이규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한번 찾아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도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6번, 16번 문제. 요거 까딱 잘못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설명 잘 듣습니다. 자, 가에서 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신정변이 발생했다. 그죠? 그럼 요게 발생한 거는 1170년인데 이렇게 가다가 쭉 가서 이 왕정복구가 개경으로 환도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최후가 집권하고 나중에 몽골이 막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왕정복구 요게 바로 다시 수도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1270년 개경환도 이런 개념과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좀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은 이 최충원. 그럼 최충원이 집권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정중부라든지 그다음에 경대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의민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최충원이 집권할 때가 거의 한 1196년 한 요 정도 좀 집권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후가 집권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다음에 이제 최양, 최이 그 다음에 김준이 또 집권했다가 김준도 결국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임융 그렇죠.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감이 처음 설치되었다. 교정도감이 만들어진 거는 1209년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교정도감 같은 경우에는 이 최충원이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 죽을 뻔한 이후에 그 왕으로 치면은 이제 희종 때가 있는 희종 그때 이제 한번 죽을 뻔했다가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살아나서 결국 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예요. 그죠? 죽었다고 살아나면 예수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교정도감이 설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권을 확 잡는다 보시면 되고, 이 이후에 최충원이 이 이후에 되면 교정도감 이후 이제 최충원이 집권하고 조금 있다가 교정도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다 교정도감이 중방을 뛰어넘는 그런 기구가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이 교정도감 설치되는 거는 나라고 고쳐줘야 되겠네, 그죠? 나고. 자, 그 다음에 2번 망이망소 형제난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때가 역시 정중부 때 요때 좀 일어나게 되니까 요건 좀 앞부분에 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이총의 난이라든지 김보당의 난이라든지 김보당 조이총 그다음 망이망소 형제난 이런 것들은 앞에 이제 정중부 때 일어났다.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금속 활자로 상종고급 예문이 인쇄되었다. 요게 바로 1234년이니까요, 그죠? 자, 시기상으로 치면은 그렇죠. 요게 바로 강화도에 들어간 게 1270년, 1231년 요때 몽골이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32년에 요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죠. 강화도로 옮겼다가 거기에서 또 찍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종고급 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팔만대장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최후가 집권하면서 요때 이제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다라고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약간 좀 시기상으로 볼 때 맞는 걸 찾아보면은 3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요런 내용이 조금 이제 요즘에 디테일하게 좀 나오는 그런 문제들, 형태, 무신직공기의 대표적인 인물들 누구냐, 이런 것들 좀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자, 또 한 가지 더는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김삼이라든지 효심, 요런 인물들, 반란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또 요때는 시기상으로 볼 때는 또 이의민이 진권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좀 내버려 두고 이런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의민 같은 경우 자기 지역 출신이고 또 이래가지고요. 자, 그 다음 이거 말고도 만적의 난 이런 거 있죠. 만적의 난. 그럼 이런 것들은 또 최충원의 산업이기 때문에 최충원이 또 집권하다가 집권 한 3년 차 정도 될 때 그때 또 만적의 난이 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8년 1198년이라는데 연도까지 몰라도 최충원의 산업이었다. 요거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같은 경우가. 자, 다음 17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왕이 이순지 아니고 이순지네요. 그죠? 이순지 얘기 쭉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요게 새로운 역법을 만들었다. 중국의 선명령 수치령 등의 역법을 참조해서 뭐 새로운 거 막 나왔는데 내 편은 원나라의 수시력. 이 왼수야. 왼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편은 아라비아 회회력, 이슬람 애들 내용이다. 그죠? 자, 그럼 요건 1444년에 만들어지는 칠정산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칠정산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요건 세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잡아주시고.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혼이와 간이 이런 천체관측기구 맞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 금량잡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나중에 이 강희맹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사시찬요 이런 것들도 세조 때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관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이 시흥이란 말이에요. 시흥. 금량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해서 금량 잡록을 편찬했다. 요 내용은 바로 세종 때가 아니라 성종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종 때.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경자자. 1420년에 만들어진 경자자라든지 그 다음에 갑인자. 우리 개갑 생각납니까? 개미자 하면은 요건 태종 때였죠. 그래서 개갑 이렇게 이름을 좀 기억을 좀 해주면 개갑 이렇게 요게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에 향약 집성방, 향약 구급방 같은 경우에는 고려라고 했죠. 향약 집성방과 또 하나 의방 유치 이런 게 나올 때가 역시 세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볼 때 이게 시기가 언제쯤인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서 상민, 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진실을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 심지어 시전 상인들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들까지 모두를 양반에 부른다.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네요. 그럼 이거 분명히 조선 후기에 대한
싸우다가 아이고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노비들끼리 얘기하다가 막 그런 얘기까지 좀 하고 할 정도니까 이런 모습 옳은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향도가 널리 확산되었다. 이런 내용은 특히 고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매향 활동하는 무리 이런 거고. 자, 그럼 서울의 청료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거의 1851년 이 철종 때 정도에서 이런 서울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료직 진출 이런 게 부분적으로 좀 허용되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나름대로 서울에 대한 차별 완화 조짐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영조나 정조 이럴 때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기에 가능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3번에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을 백정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바로 고려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서년봉사와 교육을 위한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중종 때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1500년대죠. 1500년대. 16세기 내용이니까 요거는 조선 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정리가 조선 후기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잘 잡혀 있으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걸 한번 좀 물어봤는데, 자, 내용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김자진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그러니까 이 신민부라고 하는 이 기관 자체가 바로 자유시 참변을 21년에 우리가 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23년부터 25년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25년에 신민부가 만들어집니다. 김자진 같은 경우에도 포로로 또 잡혔다가 또 나중에 탈출해서 오는 거죠. 자, 그럼 니은에 정우회 이런 이름 좀 나왔어요. 정우회.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26년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게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모임에 영향을 줬고, 이게 정우회 선에 영향을 줬고, 그죠? 타락되지 않는 한 합칠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년 가가지고 신간회가 만들어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29년 가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그 다음에 신간회 자매단체 이름이 있었죠? 자매단체 이름이 바로 근우회.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하시고, 뒤에 가가지고 요게 31년 가서 결국 신간회가 근우회가 해소가 된다. 이런 내용까지. 해소라고 하는 표현은 해체가 아니라 다른 걸로 이동해 간다. 이런 내용이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는 26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으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29년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형평사 운동이 진주에서 일어났던 거. 요거는 23년에 있었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잡아보면은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바로 리을이네요. 그럼 리을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붕당에 대해서 정리가 조금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좀 안 어렵겠습니다. 그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거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림이 두 개로 쪼개졌던 게 이제 동인하고 서인으로 쪼개지게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인에서 또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게 이제 남인하고 북인 나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인이 집권해서 쭉 가다가 나중에 광해군 때 결국 이 북인 정권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로 인조 때부터 가게 되죠. 자,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론적으로 요게 왕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조, 그 다음에 효종, 자, 그 다음에 현종, 그 다음에 숙종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 좀 정리 잘 해줘야 되는 인물이 바로 여기에서 현종, 요 문제가 관계된 게 현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현종 때는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상복 입는, 자위 대비가 상복 입는 기간 놓고, 그러니까 재위 기간 동안 현종은 상복 복제해가지고 막 머리가 아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해예송이 있고, 두 번째가 갑인예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해예송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건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인예송 같은 경우에는 효종 B, 효종 B가 죽고 난 다음에 상복 얼마나 입을까 이런 내용인데, 이 당시 서인 같은 경우와 남인 같은 경우가 서인이 주장했던 바는 1년 하자, 장자가 아니니까. 근데 남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왕과 사대부는 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인이 이런 걸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남인은 3년 주장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쪽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효종 B가 죽었을 때는 9개월을 좀 주장했었는데 여기서는 1년을 주장을 좀 하게 된다. 결국 이번에는 여기 편을 들어준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결국 1대1인데 나중에 숙종 때가 되면은 변질이 되죠. 붕당이. 그러면서 세 번의 환국이 있죠. 환국이라고 할 말은 정권을 샥샥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경신왕국이라든지 기사왕국이라든지 갑술왕국 이런 내용을 좀 배웠었는데, 요 중에서 이제 경신왕국 때는 서인이 이기고요. 그 다음에 기사왕국 때 남인, 그 다음에 갑술왕국 때 다시 서인이 득세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서인이 요때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하고 소론으로 좀 분리가 되는 경향이 요때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한번 사림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왼쪽으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20번에 기해 이런 말이 1년복 이런 말이 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해년의 일을 생각할수록 만극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거는 만극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때 저들이 효종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막 이런 얘기 나왔어요. 남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남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은 1번 인조반정 몰락이 되고 북인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번에 기사왕국을 다시 집권했다. 기사왕국은 분명히 두 번째 왕국이네요. 그죠? 그럼 요건 남인이 집권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 맞네요. 자, 그럼 3번 경신왕국 통해 전국 주요. 요건 서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죠? 4번에 정제도 양명학 나왔으니까 요건 소론 집안의 양명학 대표적인 인물 정제도 강화학파 이런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아주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제 20문제를 한번 좀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좀 핵심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거 위주로 굵직굵직하게 문제를 좀 출제를 한 것 같은데 다소 좀 평이한 느낌이 좀 있지만은 문제 수준으로 볼 때는 한 2문제 정도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공부 어느 정도 좀 되셨다라고 한다면 한 85점에서 한 90점 정도 이렇게 좀 받아주셔야지, 좀 특히 이제 90점 정도 돼야지 좀 합격권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